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 저녁 방송이고요. 저는 부자 아빠님은 아니고 성투사라고 합니다. 부자 아빠 주식학교 88TV에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혹시 부자 아빠님으로 알고 계실까봐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추석 먼저 부르고 시작할게요. 88TV의 마이너릭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마이너릭님, 어서오세요. 자, 재한님 오셨고요. 효승님, 썬키스트 소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의 선물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분들, 한 두세 분 계시네요. 더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요. 많이들 오시고, 여러분들 오늘은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녹화 방송 혹시라도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녹화 방송이라도 꼭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박성범님 오시고요. 그 다음에 생생부자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성투사가 대답을 했고요. 김7788님, 김7788님 어서오시고요. 생생부자님, 오차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웅님인가요? 이지웅님. 생방송에 처음 들어오셔서, 좋아요. 그리고, L입니까? L? IVDA님, IVDA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산주가요, 미군 철수 때문에, 뭐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일 없다, 뭐 일단 그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밀리던데, 아무쪼록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JW조님 어서 오시고요. 박정희님 반갑습니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올라온 것도 없는데 하락장 시작이냐. 하락장 지금 끝나가는 위치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락했었잖아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었는데 계속 흘러 내려왔는데 이제는 하락장 끝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냐뇨. 하락장은 진즉에 시작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장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저 모양새로 지금 보여지죠. 88TV의 회원 경험담 같은 데 보시면 뭐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계속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시장이라면 별 문제 없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파이어 불지르조님, 미국은 꼭대기인데 미국 빠지면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시간이 이제 금방 가기 때문에 내용을 되게 짧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무역 분쟁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뭐 저는 이걸 가지고 썰을 푼다 그러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하고 안 되겠다 내일 다시 만나 해서 또 얘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이슈거리와 뉴스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요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면 좋을까 이 생각 좀 했었는데요. 저는 요거를요 이제 전반부 띄고요 후반부 1차 무역 회담의 어떤 승인을 하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역 전쟁이 과연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요, 경기가 살아난다라기보다도 무역 분쟁이 끝이 난다, 요것 때문이었어요. 무역 분쟁이란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미국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막 싸움이 붙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니까 가뿐하게 이길 줄 알았던 미국이 중국에게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도 좀 만들어졌고요.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던 중국이 그렇게 힘없이 네, 얻어 터지는 모양새를 또 우리가 보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힘겨루기 무역전쟁 싸움에서는 우리가 참 얻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좀 많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안에 과연 끝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일단 큰 대전제 질문을 일단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요,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라도 가능하겠는가? 지금 뭐 협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류어 부총리가 미국에 날아가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단계적인 협상을 하자. 스몰 딜을 꺼내보자.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 자체가 워낙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난 이런 걸 원해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난 이런 걸 원해. 서로 안 맞으니까 에이씨 그럼 뭐 서로 하지마 그러면서 이제 막 관세를 막 주고받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잘해보자 그랬더니 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바라면 다른 쪽은 더 큰 걸 바라고 그걸 해결해주면 이쪽은 또 더 큰 걸 바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주 개판을 치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개판.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디게 되고 살기가 어렵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쪽 그 무역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좀 어때요? 그랬더니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여파 잘 모르겠다. 그런데 무역 일선에 있는 기업들은요 아주 죽을 맛이라는 얘기를 작년 여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올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 여름에.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중국으로 직접 갔었죠. 중국을 직접 가가지고 상해에서 이제 좀 둘러보고 그랬는데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던데 아무튼 저도 이제 무역 회사들을 직접 돌아간 건 아니었죠. 원래는 가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그때 노동절 휴일에 걸리는 바람에 네, 사람 인파에 치여가지고 그냥 갔다가 여행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뭐 어쨌건 그 중국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컸던 것은 이제 화웨이를 제재한 부분이 됐겠죠. 화웨이를 제재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유착관계, 어떤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러한 분석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스파이 짓거리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빌미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랬어요. 가장 무역 분쟁의 가장 처음은 야 중국 니네가 우리한테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저거 해줘라. 너희들이 조금 더 많이 사주든가 이런 적자폭을 조금 줄여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싫은데?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는 관세를 좀 올릴게 라고 관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에이씨 우리도 관세 올릴래요. 그래서 관세를 같이 올렸어요. 관세를 이렇게 같이 올리다가 잠깐만요. 네, 88쪽이 지금 녹화가 끊어졌어요. 이쪽은 참 이 인터넷이 저렇다. 그죠? 자꾸 떨어졌다. 그렇게 붙었다. 그래가지고. 자, 다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협상 한번 하자, 우리. 그래서 막 시장 자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2018년도가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6월달,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분쟁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때도 한번 하락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곧
될 거야라고 얘기했었죠. 요때 하락한 거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히 결렬되는 이 시점 연말이 되면서 아주 박살이 나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충격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되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협상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도 나오고 또 하락도 나오고 또 협상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하락 나왔다가 협상한다 그러니까 또 상승 나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 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화웨이 그 부회장을 갖다가 그냥 구속하고 뭐 잡아가지고 가두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갈등의 요인들 막 자질구레한 것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틀은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에는 그냥 미국 쪽으로 이제 물건만 좀 많이 사줘라. 중국이 미국한테서 걷어가는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여라. 우리도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였는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 너희들의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유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말하기를 기술의 강제 이전, 스파이 짓거리, 지적재산권 보여, 즉 짝퉁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얘기가 됐어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넘어갔느냐면 지금까지 가방 만들고 뭐 옷 만들고 시계 짝퉁 만들고 사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어쨌든 개발도상국에서 만드는 거 짝퉁인 거 알고 사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짝퉁 시계 많이 사가지고 롤렉스가 막 그냥 하루 만에 바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네를 타는 그런 것들도 보고 별의별 것들은 다 봤었는데 개발도상국들 일단은 신흥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막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 베껴다가 하는 거예요. 모방 우리나라도 짝퉁 시장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동대문만 가더라도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해가지고 막 짝퉁 물건들 막 꺼내서 팔고 네, 그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광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은 별 문제는 아닌데 다른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이거를 갖다가 베끼기 시작한 거예요. 즉 복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인 거죠. 최첨단 기술 어떤 것까지 복사했냐면 미국의 전투기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네 복사해서 쓰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에게는 강제로 너희들 기술을 우리한테 다 이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강제 기술 이전을 적용하거나 또는 나갈 때 다 놓고 나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속 그냥 그 기술력들을 가지고서 짝퉁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또 한 가지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자국 내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물자들을 중국이 자꾸 베껴 쓰고 짝퉁 짓거리를 하게 되니까 하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 마라. 네,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덤빌 수도 있겠구나.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걷고 왔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중국의 경제가 말이 아니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조금 부랴부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되게 공교로웠던 게요. 지난번에 그 일본의 아베가 미국한테 딸랑딸랑 하다가 옥수수를 막 사들였죠. 옥수수를 뭐 달라고 그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걸 그렇게 사들여가지고 딸랑딸랑 하고 있으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중국이 사주기로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물어봤죠. 야 언제 살 거야? 언제 사갈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중국이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가지고 그거 내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베가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트레이딩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민간 기업이 사는 거거든요. 정부가 사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 사는 건데, 민간 기업과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총리가 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네, 옥수수를 사들인 걸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꾸 이제 중국 말고 대체 국가들 다른 어떤 대체안들을 찾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관세는 관세도 얻어맞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은데 이런 대체제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들을 찾게 된다.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도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한테 노크를 두드렸고요. 그래서 만나서 협의가 진행이 됐죠. 네. 자,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협의가 그동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정말 굿 아이디어가 하나 나온 거죠. 일단은 1차 협상을 하자. 스몰 딜을 하자. 모든 것을 다 망라해 놓고 하려니까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것 같다.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협상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들로 이 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이제 협상만 잘 되면 12월에 관세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기서요. 얘네들이 다 한 말이에요. 트럼프도 관세 철폐한다. 관세 안 매긴다. 기존 것도 없앤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로스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에 꼭 설명할 필요가 없고 좋은 협상이 중요하니까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트럼프는 또 성질이 급하죠. 트위터에다가 그냥 바로 협상만 잘 되면 관세 다 철폐해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관세를 철폐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사줄게. 농산물 사줄게. 이 농산물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냐면요. 트럼프의 어떤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산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농장이 어떤 판매가 좀 잘 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다 어이구 이 사람이 이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어떤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을 구워 삼기 위해서 중국이 농산물을 많이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기를 중국과 무역 협상이 아주 잘 됐다. 왜? 자기네 거 사주기로 했으니까. 대신에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레에 가서 도장을 찍자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 끝난 거였어요. 완전히 다 끝났어. 이제는 1차 회담을 해서 스몰딜을 하고 이런 농산물 사주는 거 관세 철폐 이런 거 다 빼고 1차 회담 일단 하고 나면 60% 정도는 해결이 된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왔던 게 언제냐면 10월 말이었어요. 10월 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11월 10일입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개떡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중국과 아무런 합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1단계 협의를 하려고 이제 칠레의 장소가 이제 뒤집어진 것은 뭐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다만 칠레가 지금 시위 때문에 이게 안 됐죠. 장소 섭외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쪽을 찾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중국이든 미국이든 장소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장소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언제 만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먼저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 논의 자체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말을 바꾸죠. 원래는 이제 우리 관세 철폐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가 백악관에서 술렁술렁 한 거예요. 야, 트럼프의 또라이 새끼 막 그러면서 술렁술렁. 이거는 트럼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백악관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움찔했던 거지. 왜? 백악관이 왜 반대했을까요?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철폐를 하는 것을 왜 반대했을까요? 네, 나바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이라기보다도 트럼프는 아마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중국에게. 왜냐하면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뭐 합의문을 쓰든 안 쓰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은 합의문을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중국과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남겨놔야지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뺏겨먹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합의를 안 했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가 중국과 아무것도 합의를 안 했다? 중국은 이제 신기한 거죠. 네,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농산물 사면 너희들이, 미국이 중국과 이런 1단계 합의를 해주는 거 아니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건이 관세 철폐 이런 거 아니었냐? 너희들이 관세를 철폐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농산물을 사주겠다는 거였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미쳤음? 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트럼프의 말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맞긴 맞아요. 아무것도 합의를 한 건 없어요, 사실은.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잘 보세요. 양국이 매겼던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라는 중국 측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네.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등등등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 그 다음에 중국이 관세 철폐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 완전한 철회가 아닌 어느 정도의 철회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건 완전한 관세 철폐. 뭐 얘 지금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짓거린 건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협의를 할 생각이 없다. 어디에 대해서요? 관세에 대해서. 처음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쪽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가오펑이라는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미 양측 협상 대표들이 2주간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 네, 그리고요,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단계 미중 협상 합의안에 새로 기존의 관세도 관세 철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부터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1차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 안에서 기존 관세의 철폐도 포함될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관세를 일단 철폐해주면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조건에는 동의를 해주겠다. 1차 협의안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된 거예요. 중국은요, 이 관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이게 중국이고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중국한테 1,000억 불 정도를 팔았어요. 1,000억 불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에게 5,000억 불 정도를 팔았죠. 약 4,000억에 가까운 뭐가 나왔어요?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한 거예요. 대미 무역 흑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려요. 관세를 올린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상품을 100원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인건비랑 이것저것 붙였더니 500원이 됐어. 근데 이게 해외로 물 건너가게 되면은 이게 다시 1,000원이 됩니다. 왜냐면 해외 바이어들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운송해주는 운송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상황들은 사실 처음부터가 불평등했었죠.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버리게 된다면 이게 500원 그럼 1,000원에 미국에 파는데 관세 올리게 되면은 세금이 여기에 달라붙는 건데요. 여기 뭐 지금 뭐 1,100원 막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관세 올라가게 되면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안 팔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세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물건 값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가 더하기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올라가면은 원가는 그대로인데 세금이 올라가요. 그럼 물건 가격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인상이 돼. 이 컵이 있어요. 이 컵.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내가 이거 1,000원에 사서 쓰고 있었어요. 이 컵을. 그런데
뭐 세금이 올라간다는 등등의 이유로 1,500원이 됐대. 그럼 나는 이 컵을 사겠느냐? 안 사겠지. 왜?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도 1,500원이면 살 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이 안 팔렸어요.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냐면 막 재고가 쌓여 있고 실적이 막 줄어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철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어차피 싸움이 되지 않았어. 나는 1,000억 불 가지고 싸우고 있고 얘는 5천억 불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몇백억 불씩 한 대씩 이제 주고받고 할 때는 우리 싸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가 한 대 때리면 얘가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그러다가 점점 힘센 놈이 때리는 게 더 아프고 근데 힘 약한 놈이 때리는 건 안 아프고 걔는 몸만 아프고 막 그러니까 울잖아 마지막에. 똑같은 거예요. 중국은 1,000억 불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 1,000억 불에 대해서 맞불 관세 다 제공하고 나면 얘네 미국 갖고는 4천억 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면 환율을 가지고 건드리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당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원래는 1위안에 팔던 것을 1위안에 1달러를 팔던 것을 이제는 1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면 실적은 어떻게 돼요? 1.5위안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국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달러에 뭐 7위안이 됐죠. 예전에 1달러에 6위안이었는데 지금 7위안. 지금은 또 7위안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요렇게 7위안 1달러에 7위안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처음에는 제품 하나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그런데 1달러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중국도 바꾸더니 1위안을 주더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1달러짜리 똑같은 제품을 팔았는데 중국 돈을 바꾸니까 1.5위안을 주더라 이거야. 그럼 50% 수익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50% 수익이 난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수익을 챙길래? 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판매가 안 되면 어차피 수익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 원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50원, 50%, 이 5원, 그러니까 1.5위안이니까 0.5위안 가격 인상되는 거 포기하고 원가를 낮춰보자. 그러면 세금이 이만큼 올라간 거랑 원가가 이만큼 내려간 걸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가격 나오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판매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요렇게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환율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관세를 공격했던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네 환율 올리지 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가 됐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철폐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기존 관세 이 철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협상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관세를 철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는 오케이 좋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백악관에서 보니까 미쳤습니까? 라고 한 거죠. 미친나니? 니 미친나? 그렇게 된 거예요. 미친나? 왜요? 왜 미친나가 됐어요? 왜 미친나? 관세는 중국을 올가맬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걸 다 철폐해버리면 너 나중에 어떡할래?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죠. 너 나중에 어떡할래? 너 나중에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 관세 철폐할 생각이 지금은 없을 겁니다. 미국은요, 관세를 철폐해 줄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요걸 이제 잘 들어보세요. 중국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몇 가지 꺼냈어요. 중국의 농산물 수입 이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들어줬어요? 중국이 알았어 해줄게. 대신에
기존의 관세를 철폐해줘. 원상복구 시켜줘가 됐습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줘. 기존의 관세. 아주 힘들어. 내가 니네 그 물건 많이 사줄 테니까 관세 우리한테 매겼던 거 원래대로 돌아가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무역전쟁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니네 거 더 많이 사줄게. 네가 처음에 원했던 게 그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들한테서 돈 벌어들이는 거 조금 덜 벌 테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라고 중국이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이것을 트럼프가 덥석 물었지. 네, 물었어요. 알았어, 이렇게 할게. 그랬는데 해놓고 나서 백악관을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미쳤습니까? 왜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농산물을 더 사주는 거 아니야.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더 사주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다. 왜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원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농민들이었죠. 농민들. 네, 농민들. 지금 이 농민들, 이 판벨트라고, 이 농민들에게 트럼프가 쏟는 애정이 아주 각별합니다. 중국하고 서로 관세가 매겨져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서 특별 지원금 편성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줬어요. 네. 농민들이 등을 돌리면 트럼프는 내년도 재선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뭐다? 재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뭐다? 농산물 수입이 요거는 뭐라고요? 트럼프만 원하는 거. 그래서 농산물 수입을 통해서 재선을 해야 된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농산물 수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장,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네. 이걸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왜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니 뭐니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세계 패권 국가로 가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중국의 야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1대1로 이번에 브라질 가가지고 얘기한 거 있었죠. 1대1로. 중국이 미쳤다고 그냥 브라질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막 하겠습니까? 친해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쭉 풀렸어. 지금 보면은 중국의 어떤 야심찬 계획이 뭐냐면 시진핑이 굉장히 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기의 어떤 종신적인 시장이 아니죠. 종신 집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싹 바꿨죠. 그 전에 이제 막 부정부패 척결하면서 자기의 어떤 배척되는 사람들은 다 때려 빼버린 거고요. 다 자기 측근들을 심으면서 자기 힘을 강하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인민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중국몽이라는 거. 자, 우리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네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1대1로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신실크로드라고. 신실크로드. 자, 이것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그 밑으로는 뭐 브라질, 칠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 나라들 얼마 몇 개 없어. 그리고 거래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이랑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데랑 거래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배가 들어가야 돼. 배로 거래가 돼야 돼요. 비행기나. 근데 중국은 뭘 노렸어요? 육로로 가자. 뱃길을 미국이 장악했다라면 우리도 뱃길로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육로로 가자. 땅으로 가자. 그게 1대1로 정책입니다. 1대1로 정책을 쓴 이유가 뭐예요? 미국과의 대립. 미국을 이겨먹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한 거거든요. 미국 대신 우리는 간편하게 유럽을 뚫자. 다른 아시아를 뚫자라고 된 거죠. 왜? 훨씬 빠르고 가격도 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중국의 노림수였겠죠. 또 한 가지. 중국 제조 2025. 자금률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빛 좋은 개살구가 됐죠. 다 그냥 명분은 아주 좋아요. 이게 여기다가 딱 쓴 거예요.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중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 해가지고 첫 번째 자금률을 높이겠다. 근데 뭐 조사해 보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런 경공업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중국의 자금률이 7, 80%가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첨단 기술에 대한 문제가 별로 한 40%밖에 자금률이 안 나온대. 40%도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자 이것을 키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굴기를 자연스럽게 했어요. 반도체 푸첸성에다가 복건성에다가 푸젠성에다가 큰 반도체 공장 세우겠다. 네, 반도체도 엄청 투자하게 되죠. 미국이 가만히 꼴을 보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요? 지금 세계 2위로 올라왔지만 곧 있으면 세계 1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개인별 소득은요. 만약에 미국이 5만 불이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만 불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8천 불 아니면 12,000불 뭐 이 정도 되겠죠. 한 4배에서 5배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이고요. 미국의 인구가 3억입니다. 맞나?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지금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차이, 3배? 3배, 4배?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소득 같은 부분들이 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직은 미국이 세계 1등인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이런 개인 소득들이 더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되면 전체 GDP를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세계 1등 국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열 받는 거예요. 네, 열 받는 거거든. 어쭈 이 새끼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득을 딱 계산해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 그 1인당 소득보다 뭐 한 절반 수준만 된다 그래도 얘네 다 잡아먹는 거죠. 저기 지금 3.5억 14억 3억을 칩시다. 그러면 3, 5, 15가 안 되니까 4점 몇 배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하게 잡아서 미국 한 사람의 소득보다 25%의 수준, 그러니까 1인 그 미국 한 명의 소득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얘는 2,500원만 벌면 세계 1등 올라가는 거예요. 네. 무지막지한 거지. 중국 14억 넘은 지가 언젠데요. 네, 5억은 아니죠. 네. 이거는 저기 보면 다 나와요. 네, 소득은 여기 네이버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 조사해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인구 산하 제한도 풀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포석이라니까. 다 그 암암리에 다 들어가는 중국의 술수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딱 보고 있으니까 하는 꼴이 웃기거든. 그래갖고 이 새끼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 수입이나 이런 것들 뭐 적자를 줄여달라 이것은 전부 다 뭐였어요? 빌미죠. 원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야 너희들 첨단 제품 만들지 마. 첨단 제품을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첨단 제품을 건들지 마. 가만 따지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기술력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아무리 뭐 땅 파가지고 농산물 많이 만들고 뭐 가내 숭어업 해가지고 옷 만들어 입고 뭐 바지 뭐 구두 이런 거 만들어 입는다 쳐도 네? 가방 만들고 이런 거 치도 첨단 기술이 없으면 이거는 다 꽝이거든. 네, 다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가지고서 딱 잡고 들어간 거죠. 야 베끼지마. 니네 특허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니네 베끼면 아주 작살내버리겠어. 그러면서 딱 원천봉쇄. 중국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제품 팔지 마 라고 되는 거죠. 지적재산권 보호. 왜? 그러면서 걸고 넘어간 게 누구예요? 화웨이잖아요. 화웨이 스파이 짓거리 했다. 런정페이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정부랑 유착관계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죠. 진짜건 아니건 간에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해왔었던 거 뭐예요? 기술 강제 이전, 그 다음에 불법 보조금 지급 등등등. 그 다음에 금융시장
얼마나 폐쇄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서 못해요. 외국 애들은 가서. 다 개방해라. 개방해라. 왜 중국에서는 구글을 못 쓰냐. 다 개방해라. 막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주게 되면 중국은 영원한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 중국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네. 중국은 저걸 내주게 되면 영원한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님 우리에게 제품을 좀 주세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알았어. 좀 주고. 기분 나쁘면 에이씨 안 할래. 그럼 안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여기서 꽉 잡히,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예. 요게 이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요런 것들을 뒤에 깔고서 요걸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좀 더 사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이게 됐었는데, 나중에 협의를 하려고, 아유, 관세 그만합시다. 우리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협상합시다. 내가 더 많이 사줄게요. 라고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더니, 무슨 얘기 하냐면, 그거는 그거고요. 지적재산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너희들이 양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미국이 그때 치고 들어온 거죠. 근데 중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지만 이게 그래 농산물 많이 사줄게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막 그러다가 그럼 지적재산권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것도 거의 협상 전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중국이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알았어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한테 뭔가 뭐 벌금도 좀 많이 때리고 뭔가 규제를 좀 더 많이 강화할게요. 그렇게 미국한테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미국이 그래 알았어. 오바마는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예. 협상을 이어갔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는 통하지 않은 거지. 아 그래? 니네 그렇게 하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하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자.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중국 애들이 여기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옛날에 오바마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안 된 거죠. 그게 언제 일이냐면 작년 8월입니다. 네. 작년에 시장이 가장 많이 까였을 때, 그때 이야기. 그 이후로 계속 교착 상태예요. 네.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항상 여기서 막혔어요. 뭐 실무 협상을 하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네, 여기 다 나오네요. 네, 패권 국가에 도전하고.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경제 성장률. 7%였던 것이 6%대로 떨어지고 6%가 5%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경제는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죠. 실제로 경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파월을 불러가지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라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물론 중국의 환율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사용하기로 했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만 네, 밑에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졌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떨어진 속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얘네가 깜짝 놀랐겠죠. 아 무서워. 큰일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제대로 다시 협상을 해봅시다. 네. 제대로 다시 한번 협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지적재산권 이거 다 빼고 가장 원초적인 것만 한번 합시다. 수입 농산물 수입하는 거 내가 더 많이 사줄게요. 오케이? 많이 사줄게요. 오케이. 대신에 너희들 기존에 했었던 관세 일단 이것만 먼저 철폐하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건 1차, 이건 2차. 콜? 해가지고 미국이 이때 여기서 트럼프가 콜을 한 거죠. 오케이, 너 아주 좋았어.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쫙 타전이 됩니다. 극적 타결. 1차 협상 곧 할 듯. 등등등. 그게 돌아와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가 쪼크를 먹는 거죠. 쪼크를 먹는 거야. 미쳤냐 너?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의할 때 무슨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래? 지금은 이 관세를 가지고서 막 쪼아대니까 중국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된 건데, 예. 중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쪼아대니까 막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여기서 관세 철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농산물 사주고, 그 다음에 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중국을 패권 국가에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 지적재산권부터 해가지고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이거 여기서 협상할 때 카드 없으면, 관세 카드 없이 너 뭘로 중국을 협박할래? 중국이 안 해준다면 어떡할 건데?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말을 바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몰 딜? 아니야. 그냥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관세는 철폐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중국이 그래도 안 돼. 너희들이 관세 철폐한다고 했잖아. 농산물 많이 사줄 테니까 관세 철폐해. 그랬더니 트럼프가 야, 관세 철폐까지 갈 거면은 지적재산권이랑 이거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하자. 그러니까 스몰 딜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빅딜로 간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빅딜이 됐어. 스몰 딜 1차 협의 될까? 1차 협의가 아니라 지금 뭉뚱그려고 가야 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이거 미지수로 빠져든 거지. 미궁 속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원상복귀가 됐어요. 완전하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 북중로의 연계, 그 다음에 견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중로의 연계죠.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얘네들을 견제하는 이 내용. 그래서 지금 북한을 끼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살짝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홍콩의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왜 남의 나라 그쪽에 인권, 홍콩 인권법을 지네가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되네 어쩌네 그러고 있어. 이 홍콩이란 게요, 지금 자유주의 체제잖아요. 네, 자유주의 체제예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 체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국에서 반환을 할 때 중국이 흡수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크니까. 자유주의인데다가 경제 규모도 너무 크니까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홍콩까지는 무비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권만 들고 홍콩에 도착하고 중국 심천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 다시 비자를 또 받아야 돼. 중국 비자를요.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요. 홍콩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가. 그러면 도장을 홍콩에서 한번 찍고 나갈 때 홍콩 찍고 그 다음에 중국 들어가다 또 찍고 아주 여건이 너덜너덜해져요. 네, 너덜너덜해져. 제가 그쪽에 업무를 보러 자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죠. 여건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금방 새 것도 뽑아야 돼. 개판이야 아주 그냥. 네, 그런 상태죠. 근데 이 홍콩의 규모가 경제 규모가 너무 컸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때가 뭐 막 중국이 이제 막 개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이게 안 됐었어요. 흡수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홍콩 사람들은 자유롭게 올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못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었죠. 그러고 나서 얘네들가 키운 게 어디냐면 심천 지역. 심천의 경제 그 심천 도시의 GDP가요 홍콩을 앞질렀어요. 작년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이제 흡수하겠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촉발된 문제가 이제 민주화를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문제가 좀 되는데 중국은 홍콩도 공산주의 체제 안으로 다 들어가서 다 통제하기를 바라게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흡수 못했던 것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홍콩을 불쏘시개로 역할을 해가지고 분열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그 미국의 홍콩 인권법이라는 게 뭐냐면 홍콩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체제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교역을 하고 실제로 돈도 벌고 그래서 그 달러도 너희들 중국이 다 흡수하지 않았냐.
그런데 홍콩의 이런 자치권이나 이런 민주적인 어떤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홍콩하고 거래하지 못하겠다. 이게 홍콩의 인권법입니다. 민주화 인권법. 그러면 홍콩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나 천병력 같은 소식이에요. 지금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는 엄청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중국이 딱 열받아서 튀어나온 거죠. 근데 이것은 체제의 문제죠. 공산주의 체제. 그 남의 나라 일에 왜 니네가 간섭을 하고 지랄이냐? 우리가 얘네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니네가 난리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미국은 지금까지는 자유주의 그 지역에서 거래가 됐었던 부분이니까 너희들이 공산당에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그렇게 골 때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사실은 중국이 협상을 좀 어렵게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체제의 문제거든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이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미국이란 놈이 여기서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 경제 성장률과 공산주의 체제의 유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얘네는 경제를 버리겠지. 공산주의로 갈 겁니다. 왜? 권력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권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무역 협상 됐어.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한 개가 있어요. 중국이 살짝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분명히 항의가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 영국, 독일 뭐 등등등. 네. 우리는 왜 안 해주는데? 우리도 지적재산권 보호해줘야지. 왜 불공평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뭐 국제법으로도 아주 저거 할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다. 네. WTO 제속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미국과의 어떤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중국이 해왔었던 그 악행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하고만 몰래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네.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산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협상이 잘 되면 당연히 채권형 안전자산 아니고 위험자산이겠죠? 네.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면 한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재 수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네, 미국, 뭐 유럽 이렇게 있겠죠. 중국이 만약에 TV를 만든다 그러면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거 다 한국에서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이용해서 조립해가지고 여기다 팔고 저기다 팔고, 이 물건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우리도 중간재 납품이 늘어나겠죠. 기업의 실적이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풀리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러시아, 중국, 북한을 이제 뭔가 균열을 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북한 카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북과의 관계도 호전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북한이 중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이 된다라면 중국 쪽에 그런 분위기가 미국이 완전 압도해버렸다 그러면은 북한도 통밥을 대다가 네, 미국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쪽에 분위기가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되고요. 중간재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저평가 한국 증시에게는 자금이 유입되겠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가장 저평가된 국가 한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상 합의를 우리가 목을 이렇게 빼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쉽지가 않아요. 1차 협상이라도 좀 되게 되면 그나마 분위기는 많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무역 관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지적재산권 문제는 나중에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 무역에 대한 문제만 일단 먼저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거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다시 원점을 돌려가지고 뭐 관세를 이렇게 하라 뭐 지적재산권을 같이 꺼내라라고 얘기되니까 이게 골 때려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건데 올해 안에 과연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미지수가 됐어요. 원래는 이번 달에 끝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시장을 지금 나쁘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역 분쟁이 해소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걔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줬다가 뺏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협의가 된다, 협상된다라고 했다가 그냥 뺏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증시에 찬바람 확 끼얹는 상황이 좀 됐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가 되겠죠. 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야, 그러면은 무역 협상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폭락하는 건가요? 근데 시장도 더 빠질 것도 없어요, 지금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시장 빠질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다 빠졌는데. 네, 다 빠지고 이제 올라가서 다시 요 저점 테스트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언가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얘네들도 더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 무언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근데 협상 도장을 찍는 것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기간적인 부분이 벌써 11월 말이잖아요. 장소 잡고 막 만남 예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협상을 초에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 협상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그 악재가 반영이 된 거고요.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달라진 거 없고요. 좋아지는 기대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가 그냥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뭐 달라지고 뭐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신의 한수님이 무료 방송을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의 한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또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릴게요. 저도 시간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 다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